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제주 알마켓은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서 오늘은 은퇴 후 제주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에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주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은퇴 후 제주가 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장을 은퇴하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제주도에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도 이제 직장이 아직까지 한참 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제주행을 택하는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 은퇴라는 이 나이 자체가 지금은 제한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리고 제주도로 회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부분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 종류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딱이다. 제주도가 어떤 분한테 딱이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 생활의 이제 필수 상식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뭐 이래 제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상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돈 버는 방법. 결국엔 일자리죠. 내가 이제 뭐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일거리, 소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소일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나만의 진짜 그러한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서 이러한 집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5번째로는 제주도에서는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잘 몰라서 실패가 이제 많았던 사례들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라는 부분들 총 5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제주도 이런 사람 딱이다. 어떤 분한테 제주도가 딱 맞을까요? 첫 번째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한테는 딱이죠. 제주도에 이제 이주하셨던 분들은 거의 주말마다 어디를 가시죠? 산에를 갑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또 어디를 가냐? 낚시를 하러 가요. 그리고 또 주말마다 어디를 가느냐? 골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주도가 아주 딱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주말마다 골프 또는 뭐 이렇게 뭐 축구, 뭐 야구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만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딱이고 세 번째, 자유영혼을 가진 사람들. 네, 이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미난 일도 굉장히 많다. 이 3가지가 이제 맞아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안성맞춤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생활의 필수 상식 총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이 4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구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 생각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무조건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마무시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예, 저 위에 사진 되면 제가 엊그저께 협재해수욕장에 갔는데 예, 바람이 뭐 그냥 뭐 머리가 뭐 머플러가 휘날릴 정도로 바닷가 앞은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다. 그래서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제주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제주도는 어디를 가나 바람이 붑니다. 근데 많이 불죠.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도 됩니다. 날씨가 여자의 마음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날씨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시간 안에 제주시, 서귀포시, 또 제주시 안에서도 틀리고 서귀포시 안에서도 날씨가 틀리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역에서 날씨가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날씨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날씨와 변화무쌍한 날씨와 무지막지한 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를 다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제주도가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바람이 무지막지하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제주도의 가장 무서운 문화가 바로 괜당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줬죠. 누가 나오든 상관없죠. 무조건 민주당이 대세입니다. 누구네 집, 제주도의 두 가지만 물어보면 5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집이 어디과, 학교는 어디 나왔을까,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집에 그 마을에 소속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한다. 예, 무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무조건 도와줍니다. 100%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돕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무시무시한 괜당 문화가 되겠습니다. 집이 어디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같은 학교 라인은 누가 돼도 무조건 도와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5분 이내에 이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고 5분 안에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괜당 문화가 제주도의 어마무시한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괜당 문화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괜당 문화에 우리가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은 제주도의 입도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제주도에 오실 적에는 돈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에 올 적에는 무조건 현금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 현금이 만약에 없으면 제주도에서는 큰일 납니다. 예. 예, 돈 벌 수 있는 구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있는 돈 다 까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제주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충분히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있어야 제주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경험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 그러한 나의 여유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가 되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네 번째에 나옵니다. 인내. 제주도에 인내심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열받아 죽습니다. 열받아 죽어. 그래서 인내, 느림의 미학. 예, 느릿느릿 생활하고 느릿느릿 하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익숙하다, 난 편하다, 그게 그런 분들은 제주도가 딱이죠.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답답해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문화에 대해서 거의 반대로 역행하는 게 바로 제주도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이 제주도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제주도 필수 상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주도에서 돈 버는 방법. 내가 제주도에 이제 막 제주도 자연환경도 좋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내가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매일매일 놀고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었을 적에 가장 돈 벌기 쉬운 것이 제주도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제주도 자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일자리 공급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려고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제주도다. 어떠한 일자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고용률이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최근 5년까지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고용률이 전국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68.4%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은 60.9%죠. 거기에 대비해서 8% 정도가 더 이제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실업률은 2.1%,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또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진짜 80대, 90대 할머니들도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 청소년들 빼고는 거의 다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게 제주도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일자리가 없어서 막 돈 못 벌어서 보면 나오는데 이런 분들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도가 일자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내가 진짜 놀려면 한없이 놀 수 있고 또 일을 하려면 한량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진짜 제주도입니다. 정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주도의 직업별의 이 저기 군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업적으로 사업이나 공공 서비스업이 13만 7천 명 정도가 개인 사업 공공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이 8만 9천 명 정도 되겠고요. 농림어업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한 6만 7천 명 정도, 건설업이 3만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이 4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공공 개인 서비스업이 지금 현재 13만 7천 명 정도가 된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농업과 어업 쪽에 계신 분들도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의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2021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일자리들을 창출하겠다. 그 중에 어디에 일자리를 많이 이제 창출하겠느냐? 총 7가지의 중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60개의 실천 과제가 있는데 제주도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원희룡 도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이제 가장 큰 인프라가 지금 이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고용 서비스 및 인적 자원 공급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자리를 뽑고 있고 민간에서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총 7대 중점 일자리 목표를 제주도에서 두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많이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제주도가 진짜 블루오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목표 중에 수요자별 특히나 총 6가지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청년이죠. 제주도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에서부터 만 34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도 더 큰 네일센터라는 곳에 청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술 같은 것도 가르치면서 매달 월급을 줍니다. 매달 돈도 주면서 기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로 이걸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도 지원을 줍니다. 이런 청년들을 고용을 했을 때 회사에다가 지원도 주고 이 청년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돈도 줍니다. 어마무시한 혜택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육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마무시하게 이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도심지에서 머리
싸매고 일자리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만 34세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나 청년들을 위한 23가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이 내가 청년 대상이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제주도로 입도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주 더 큰 네일 센터에 이러한 문의를 하실 것 같으면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제주 더 큰 네일 센터 064-720-89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장년층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게 만 40세 이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희망 센터가 있고요. 총 5가지의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희망 센터에다 전화를 하시게 되면 내가 여기에 맞는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어떤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면 좋겠는지 내 재능을 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와 연결을 해주는 일자리 희망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오죠.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064-720-4505번으로 전화해 보시면 친절히 제주도에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가 되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에 전화하셔도 되고 제주 YWCA 서귀포 YWCA 전화하시게 되면 만 50세 이상은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기술적인 게 별로 없다. 그럼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60+ 교육센터가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육을 해서 또 취업까지 알선을 해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나 느영나영 복지 공동체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친절히 취업에 대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성 관련된 일자리 정책이 되겠습니다. 총 5가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그 육아 아이를 낳고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런 취업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육아에 대한 부분들, 양육에 대한 부분들도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돌보미 서비스를 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주도는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하기 센터에 또 연락을 해보시면 예전에 직장을 다니셨던 그러한 분들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연결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나 제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서귀포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째로는 장애인을 위한 또 일자리 정책이 총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직업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센터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부분들 항상 장애인들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 6번째로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했었을 때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제주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에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내가 이제 창업이나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창업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다양한 중소기업 진흥 비용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정책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금에 대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할당이 되어 있는데 누가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이런 공적 자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셔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팀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해주고 또 여기에 관련된 비용적인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면서 정책 자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가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회사에 직장을 취업하기 전에 기존에 배웠던 이런 것들하고 좀 틀리게 제주도에서 나만의 직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총 14가지의 직업 훈련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제주도에서 이제 교육비나 훈련비를 거의 다 대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거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나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거의 공짜로 배우죠. 공짜로 배워서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 기반의 시각화 분석 과정이나 마이스 과정 여러 가지 이제 미래산업 관련된 이러한 직업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공짜입니다. 제주도가 비용을 대서 하는 굉장히 좋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데는 제주 폴리텍 대학교 제주 캠퍼스에서도 운영을 하고 제주 한라대학교나 제주 관광대학교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거의 비용을 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직업 훈련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제주도 취업 지원에 관련된 연락처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들 또 직장 의뢰에 대한 부분들 또 그 훈련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문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주도에서 이제 집을 구하는 방법. 제주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넓죠.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도대체 내가 제주도를 이주를 하면 어디에다가 내가 집을 구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을 내가 잡는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제주시에 가야 되는지 서귀포시에 가야 되는지 정도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정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엔 세 번째 뭘 정해야 되냐? 첫 번째 집을 산다. 집을 산다는 건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겁니다. 타운하우스가 됐든지 기존 주택이 됐든지 기존 아파트가 됐든지 기존에 공급된 주택을 사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도에 와서 집을 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제 위치, 지역을 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로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지역이 정해졌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 산다. 두 번째 집을 짓는다. 세 번째 기존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뭘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 내가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약간만 손을 보면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을 선택을 하는데 요는 그렇게 했었을 때 비용이 경제적이냐 우리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옛날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하는 값이 새로 신축 사는 집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 알마켓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2억대 미만으로 정말 나만의 그런 소형주택 정말 경제적인 집을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데 그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홀로 주택이 아니고 이런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져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왜냐? 무섭지 않고 생활이 편하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또 타운하우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어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우면서 안에 내부도 내가 손대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집이 없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알마켓에서 이런 집을 공급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주 생활권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주도에 농가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은 정처 없이 그냥 구하기만 합니다. 그냥 조그만 집을 하나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에 어떤 집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그냥 무조건 집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꿈입니다. 꿈. 그래서 이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제주살이의 현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제주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제주도를 입도를 생각하시는 분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는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그 모형이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맨 가운데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것이 바로 한라산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바로 밑에 연두색으로 된 지역이 바로 중산간 특수관리권역이다. 한라산 바로 밑에 바로 자연보호구역,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 지역이다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는 뭐죠? 개발이 제한이 되는 그런 토지죠. 그래서 한라산 바로 밑에 연두색 중산간 특수관리 권역은 그린벨트, 제주도의 그린벨트다. 건축이 제한이 완벽하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색과 연두색이 아닌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약간 그린 색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북쪽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제주로 이제 표시됐는데 이게 바로 제주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이 바로 제주동 중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중추관리 문화 중심 지역이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교류 기능 강화, 그 다음에 골프장 연계 관광 휴양 기능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시 동지역은 제주도의 모든 인프라가 다 있다. 모든 관공서, 은행, 병원 모든 시설이 제주시 동지역에 다 있다. 그래서 마치 제주도에 와서 도심지에 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시 동지역 노란색 지역에 위치 이제 거주지를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과 오른쪽 제주시 동지역의 왼쪽과 오른쪽에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애월, 한림, 한경, 조천, 구자가 지금 현재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은 북부 중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제주시의 동지역이 사람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바로 그 인근 지역에다가 우리가 주거형 휴양 리조트라든지 단독주택을 많이 짓게끔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완화한 지역이 바로 북부 중생활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애월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편으로 조천과 구자 쪽으로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요. 성산 제2공항이 건설이 됐을 경우에는 애월 쪽보다는 조천 구자 쪽이 훨씬 더 주거형 휴양형 리조트나 주거단지로서 훨씬 더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지금 현재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과 제주시 동지역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은 모두 북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집이 남쪽으로 놓여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월, 조천, 구자, 한림, 한경 쪽에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 모두 집이 북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무척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통은 거실과 안방을 남향으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집이 따뜻한 남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귀포시 쪽에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아야 내 집을 남향으로 정남향으로 배치를 하면서 일조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애월, 한림, 한경, 조천, 구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방향은 모두 북향이다라는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 한라산의 지금 이제 남쪽 방향 서귀포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의 동지역이 되겠죠. 지금 현재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문관광단지와 그다음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서귀포 지금 현재 1청사, 2청사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서귀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대전과 안덕, 오른쪽에는 남원, 표선, 성산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 중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크나큰 개발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가장
좀 미래 비전이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남부 중생활권이다. 지금 현재 대정하고 안덕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할 역사 리조트, 특히나 큰 프로젝트들이 이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미 대정과 안덕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고 땅값도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남원, 표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향후 집가 상승이나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 머릿속에 이 지도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해야 되는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집을 리모델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도를 보면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조그맣게 나만의 주택이 있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주거 환경도 좋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내가 손보지 않고 수리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집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 알맞게 돼서 제주 소형주택 타운하우스를 1억 9,800만 원에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첫 번째 공급하는 현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현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동서 남북에 전역에 걸쳐서 1억 9,800만 원짜리의 소형주택을 앞으로 공급을 할 예정인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공급하는 현장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현장이 되겠습니다. 상창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문관광단지와 그다음에 대전과 안덕면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가장 고급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까지도 굉장히 가깝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바다 조망까지 볼 수 있는 정말 제주도의 최고의 입지에 이러한 소형 주택 특히나 1억 9,800, 예, 진짜 가격 예술입니다. 이러한 1억 9,800만 원짜리의 소형 주택이 제주 알맞게 돼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19분만 저희가 모시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 되겠고요. 대지 45에서 50평, 건축 면적은 14에서 1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사진 머리 위로 나오고 있는 이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이 1차적으로 안덕면 상창리에 만들어질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그러한 모델링이 샘플링이 안덕면 상창리 현장에 저희가 전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19세대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주도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 알마켓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협소주택, 작은 주택들이 앞으로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이 공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금 현재 인구가 68만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 4세대 중에 1세대, 전체 세대의 25%가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40년에는 1.5세대, 한 집에 1.5명이 거주하는 세대가 두 집 중에 한 집이 1.5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2040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4명 중에 1명이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가구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인 세대에 대한 증가폭은 이러한 소형주택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집이 큰 건 이제는 부담입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제주도에 이제는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작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 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서재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그러한 생활 용품들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시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제주도에서 이제는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입지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집만 조그맣게 해서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람이 살면서 이 주거 환경, 자연이 주는 이 자연 속에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있는 자연인의 삶과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내가 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 알맞게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이러한 소형주택들이 다시 마을로 이루어지고 또 마을 안에 편리한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살기 최적의 장소에 이런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을 우리가 제주도에 어디에다가 이제 우리가 안착을 하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제주도에 입도를 하는 이민자들이 결정할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도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제주도에 이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 꼭 이것만은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집은 직접 짓기를 원한다면 5년은 늙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 집을 직접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는 내가 늙을 각오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굉장히 집 짓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와서 특히 장사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음식 장사,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제주도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하시는 분들 성공한 사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식당이 제주도에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상권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제주도 와서 커피숍을 내가 차려야겠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 와서 베이커리 카페 한다, 커피숍 한다라고 하시는데, 커피숍을 하실 분들은 상권 분석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커피숍을 할 건지, 또 여기 뭐 도심지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저쪽 시골에서 할 건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커피숍을 할지 상권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게 커피숍입니다. 잘못하면 다 망하죠. 왜 망하냐? 상권 분석을 못했으니까, 제주도에서 잘 모르니까, 친구 말을 믿고 했으니까,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커피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뭐 놀아가면서 하지, 이거 안 됩니다. 놀아가면서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면 상권 분석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제주도에서 전세가 웬 말이냐? 제주도에 와서 집 안 사고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 산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전세 사는 순간 돈 못 벌죠? 예, 제주도는 전세도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연세입니다. 연세. 1년치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게 연세입니다. 연세를 내므로 인해서 10개월치를 내고 2개월치는 DC해 줍니다. 10개월치 연세를 미리 땡겨줌으로 인해서 그 대신 보증금이 별로 없죠. 보증금 별로 없고 이제 월세가 아닌 연세를 낸다. 전세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전세를 하느니 전세를 절대 하지 마시고 집을 사셔야죠. 대출을 이빨에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전세 사는 사람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 물건도 없지만 전세 살 돈으로 땅을 사고 연세를 사시면서 땅을 사세요. 예, 그게 제주도에 돈 버는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 제주도 친구가 하는 말 참고하세요. 제발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친구가 하는 말 다 그분들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제주도 이주하시는 분들 고민 상담하다 보면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 말 듣지 마시고 본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친구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하셔야 된다. 그 말을 100% 믿고 따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 겐당 문화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뭐 기구 아니고 사람들은 따지지 않고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객관성이 없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